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박세영입니다. 그로잉하고 인도네시아 씨앗, 그 이유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청중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신지 여쭤봤을 때 대학생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국제개발 협력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의 입장에서 2012년, 2013년 두 번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저의 소개를 조금 먼저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제 꿈이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다양한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소중한 사람의 범위를 넓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그때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가지고 있던 게 ICT, 컴퓨터 분야와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의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과정으로 개발 분야를 공부해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ICT Education Development라는 과정을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세 분야의 소통을 조금 더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씨앗을 제안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처음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인도네시아 교사대상 ICT 교육 워크숍을 진행하면서였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요. 에이펙 산하에 에이펙 러닝 커뮤니티 빌더스라는 프로그램이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서 아텍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교사, 학생, 전문가로 기업체 집단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참여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대의 경우에는 컴퓨터 교육과 송기상 교수님께서 2001년부터 10여 년간 매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계시고요. 저는 2012년도부터 책임교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네시아를 만났는데 제가 방문한 지역들입니다. 처음 방문한 지역이 마타람, 2012년도 12월에 방문했고요. 이와 연계를 해서 제가 폰티아나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한 번 더 2013년도에 워크숍을 반다하트에서 진행하고 왔습니다.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경유하면서 계속 지나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을 때 처음 인도네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에는 제가 인도네시아를 경험한 게 없었는데 인도네시아 교사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정말 막연하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 그 전 학기 내내 매주 스터디를 하고 관계자분들한테도 막 메일로 귀찮게 해드리면서 기획하고 운영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마타람에서 처음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포럼 현장처럼 앞에서 프로젝터로 강의를 진행하면 뒤에서 참가자분들은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ICT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드리고 그리고 이 워크숍이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보통 4일 정도는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집중적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새벽에 나와서 같이 에어로빅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참가자들과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근데 8시간 내내 하루 종일 수업을 하다 보니까 참가자분들과 교류 시간이 워크숍 진행 중에는 없었고요. 마지막 날이라도 이렇게 참가자분들과 사진을 찍으러 밖에도 나갔고 이건 한번 같이 웃어봤으면 하는 마음에 넣어봤는데요. 근데 2012년도 12월이 강남스타일이 되게 유명했을 때예요. 그래갖고 아까 에어로빅 사진 보셨을 텐데 그때도 에어로빅 할 때도 막 강남스타일 춤추면서 막 하시고 이분이 참가자 중에 인도네시아 싸이라고 불리던 분이라서 저랑 같이 말춤으로 사진을 찍자고 막 했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나름 정말 워크숍을 진행하고 왔는데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돌이켜봤을 때 여기 현장에 돌아와서 봤을 때 정말 진행하면서 이게 최선이었는가? 내가 이만큼을 한 게 몰라서 더 준비를 못해왔던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그게 물론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면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것을 변화시키면 더 좋겠는가. 그리고 다음에 더 성공적인 경험을 하고 싶은 마음에 고민을 하다 보면 끝도 없이 막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의사소통을 진행을 할 때라도 현지 관계자분들과 의사소통할 때도 왜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어떻게 개선할 수 없을까? 라든지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경우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기간 내에 수업을 할 수 있나? 그들의 효과성이 얼마나 될 건가? 참가자들의 수준이 얼마큼 되어야지 이게 진행이 가능할 건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낸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해외 봉사를 한다고 해외에 다녀오죠.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그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사활동 하시면서 아 이렇게 꼭 진행이 돼야 되나? 근데 봉사단원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게 돼도 사실 현장에 적용이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굳이 일회성 단기 봉사라도 장점을 찾아보죠. 그때 느낀 점을 나중에 반영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씨앗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나아가서 생각했던 게 그럼 장기적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바꿔나갈 노력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이 현재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2012년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 중에서 제가 노력하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저는 기획이랑 운영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전조사를 더 잘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현지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점과 특히 이제 예산 문제는 좀 민감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특히 2012년도 처음 워크숍을 진행할 때는 사실 전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근거에 기반해서 예산을 짜려고 해도 사실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다음에 해본다면 더 효율적으로 정말 알뜰하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벗어나서 그냥 하나의 개인으로서 고민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생각했고요. 저는 이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 꿈을 미리 말씀드렸지만 사람과 관계에서 의의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관계에서 분명히 이런 활동들에 도움이 되는 거가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의 자세에서 변화를 갖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2012년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제 업무가 현장에서 일정을 전체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 측 참가자분들 같이 한 10분 같이 가셨는데 그분들도 관리하고 하루에 8시간 강의도 4일간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매번 대처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럼 경직된 태도로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스케줄 일정을 딱 소화하고 나면 그 다음날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쉬러 가야 됩니다. 다른 분들 회식을 가실 때 전 참여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인도네시아 현지 분들과 그때 함께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았을 텐데 그걸 못 들었다는 게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근데 전 또 감사하게도 2013년도에 한 번 더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받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 운영 변화에서 제가 노력한 부분을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2년도에 다녀왔을 때 12월에 워크숍을 실시했고요. 2013년도 올해에는 8월에 갔다 왔습니다. 보시면 준비 기간은 훨씬 줄어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욕심을 부려서라도 현지 조사, 수요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현지를 방문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메일을 통해서 작년에 얻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계속 현지 관계자분들에게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는 더 또 감사하게도 작년에 뵀던 참가자분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올해 참가하실 분들의 연락을 찾을 수 있어서 그분들의 수요를 직접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한 번 더 남겨주세요. 네, 그거와 함께 이제 제 스스로 자세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한 노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앞에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그 인도네시아 분들 그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ICT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컴퓨터가 잘 돌아가야 되고 인터넷이 돼야 되고 전기가 끊기면 안 되고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저는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호텔 내에서 이동을 할 때도 좋은 차량 가지고 다녀왔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워크숍을 다녀왔지, 인도네시아를 경험하고 왔다. 그래서 그들과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마무리할 때쯤에 그냥 비행기표 왕복표 하나랑,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친구가 있어요. 페이스북으로 소통이 되는 친구. 그 친구 하나 믿고 폰티아나, 이 보르네오 섬의 적도에 위치한 폰티아나 섬에 그냥 날아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도착한 다음에 친구한테 하루만 신세를 지고 그 다음부터 숙소를 알아봐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친구가 좀 감사하게도 계속 있어달라고 해줘서 한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의 평범한 마을, 평범한 가정에서 인도네시아를 경험하고 옵니다. 그렇게 호텔과 좋은 차량에서 벗어나서 만난 인도네시아는 제가 매번 물을 필요도 없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왜 이 지역에는 높은 빌딩이 지어질 수 없는지, 그냥 높은 빌딩이 없는 거,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걸로 통해서 여기는 집안 때문에 지어질 수가 없는 환경이구나. 여기는 인도네시아 휴가지는 또 어떤 식으로, 왜 이런 이유로, 어떤 이유로 저렇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었고요. 차만 타고 다녔는데,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차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 평범한 차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거든요. 이 친구 집 같은 경우도 네 가족인데 세 대가 오토바이가 있어요. 다 각자 오토바이 타고 다니죠. 그래서 이분들과 오토바이 같이 타고 다니면서 나름 여기서 체계가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요. 나아가서 이제 인도네시아 현지 식사랑 그 문화에 맞춰서 히잡도 써보면서 인도네시아를 열심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2013년도 8월에 다시 한번 반다제 방문하게 됩니다. 수업 현장 모습은 어쨌든 수업 세팅은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요 조사를 통해서 변화시켰던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준비했던 건, 어쨌든 교육은 언어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저희가 영어를 더 열심히 준비를 해가서 수업을 잘 전달하는가에 집중했고, 그래서 제가 작년 8시간 이렇게 강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올해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지 관계자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마다 현지 언어로 점검을 하면서 서로의 의사소통을 점검하고 진행을 하는 식으로 했고, 그러면서 결과물의 성과도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의 태도의 변화를 이쪽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수업 일정이 정말 빡빡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회식도 열심히 쫓아다녀봤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정말 친구라고 부르면 선생님들 분이랑 정말 친하게 많이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관계가 저에게는 처음에는 저는 이 관계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게 관계가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본 사진들입니다. 워크숍은 이제 8월에 끝났습니다. 근데 그들과 친밀해지면서 그들은 계속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연구자이고 활동자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그 현지 분들한테. 근데 우리들도 생각해보면 친하지 않으면 솔직하게 많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들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해서 저는 사실 물어보는 거를 자제합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다 듣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현장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수업 현장이 어떤지 그냥 자기들이 먼저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거에서 넘어가서 사후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기들이 우리랑 수업하고 나서 현장에 돌아가서 나 이렇게 수업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나 이 수업 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전파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해서 제가 스스로 자세를 변화하려는 노력, 그리고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개인 한 명의 노력으로는 이렇게 작게, 원래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 그 시스템에서 발전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씨앗을 인도네시아를 만나면서 씨앗을 심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그분들을 만나러 갈 때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 뵙고 싶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싹을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다가올 2014년도에도 이제 항상 환경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자라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